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버깅 다이얼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습할 디버깅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오른쪽 상단에 하나의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고, 입력으로는 에러 컨디션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타입의 입력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언 버튼이 3개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이 어떤 동작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메인 VI 같은 경우는 서브 VI 형태로 해서 3개의 서브 VI가 시퀀셜하게 호출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서브 VI 입력으로는 불리언 값을 입력으로 받을 수 있게 되겠는데, 관련된 불리언 값이 참이면 이 관련된 모듈에서 에러가 출력으로 나오고, 거짓이면 정상적인 입력 에러 값이 출력으로 나가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서브 모듈 A, 서브 모듈 B, 서브 모듈 C라고 해서 3개의 서브 VI를 운영을 할 거고요. 각각의 서브 VI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여기에는 하나의 서브 모듈 A.VI에 대한 코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듈 A.VI 같은 경우는 에러 물음표라고 하는 값이 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에러 값이 출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불리언 값이 참이고요. 그 다음에 에러 코드는 5000이 나가고, 그 다음에 에러 문자 같은 경우는 모듈 A 에러라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출력 부분에 가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변수가 있어가지고, 글로벌 변수의 모듈 A라고 하는 에러 클러스터 인디케이터의 값이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글로벌 변수에는 크게 3개의 에러 클러스터가 있겠고, 그래서 각각의 에러 클러스터는 모듈 A, B, C에 대해서 매핑이 돼서 그 출력 값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탑이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가 있어서 이 관련된 값을 메인 루프에서 이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될 때 그 값을 업데이트 해주게 운영할 거고요. 이 값은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스파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이 우측 상단에는 원래는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어서 버튼이 없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배포를 하고, 이제 배포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이상 동작을 하는 경우에 뭐 개발자 모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디버깅 모드를 하나 이제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드를 통해서 현재 이 프로그램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 버튼을 불리언 버튼이 하나 있는데 디폴트로는 흰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서 이쪽에 버튼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모니터링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관련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파란색 상으로 변경이 되고 디버그 윈도우가 아래와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버그 윈도우에서는 각각의 서브 VI의 출력에 해당하는 스테이터스를 표시할 수 있게 에러 클러스터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듈 B 에러 물음표 값이 참인 경우에는 이 모듈 B에서 에러 코드가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듈 B 같은 경우는 에러 코드 넘버는 500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듈 B 에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듈 C 같은 경우는 에러 코드는 5002가 되겠고, 모듈 C 에러라고 하는 값이 출력으로 나가도록 운영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버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화일 루프가 있어서, 이 화일 루프는 100ms 주기마다 한 번씩 글로벌 변수에 있는 값을 이 에러 인디케이터, 에러 클러스터의 값을 투영을 해주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고, 이 디버그 루프의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이 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글로벌 변수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인 경우에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메인 VI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의 메인 루프가 있고, 이 아래에 병렬로 디버그 윈도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루프가 별도로 존재해서 디버그 물음표라고 하는 값, 즉 보시게 되면 이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 참인 경우에는
디버그 윈도우.vi라고 하는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이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브 vi가 활성화돼서 동작을 하다가 정지 버튼을 눌러서 이 서브 vi가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는 디버그 물음표 값이 거짓이 돼서 다시 이 파란색 버튼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바뀌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관련된 루프가 정지가 되도록 운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동작이 놓을 때 스위치 형태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버그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자, 스위치 형태의 기계적 동작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겠고, 자, VI가 실행이 되면은 이 관련된 두 개의 불리언 버튼 값은 거짓으로 설정하셔야 되고, 에러 컨디션이라고 하는 값도 처음에는 전부 거짓으로 설정하도록 운영하도록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8 코드 같은 경우는 메인 프론트 패널 UI 상에서 디버그 모드에 해당하는 별도의 버튼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디버그 윈도우가 떠서 메인 VI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스8 코드가 좀 많은데요. 자, 바탕화면에 자, 폴더에 디버깅 다이얼 로그 운영하기라고 하고 있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자,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겠고요. 자, 마침을 누르겠고요. 자, 여기에서 저장 버튼 누르시고 자, 관련된 경로 붙여 넣으신 다음에 자, 디버깅 다이얼로그 운영하기라고 이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VI를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자, 저장하겠고요. 디버깅 다이얼로그 운영하기라고 이름도 동일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서브 VR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R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폴더에 자, 폴더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서브 V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VR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서브 VR에다 하나 붙여넣기 하시겠고요. 이름을 자, 서브 모듈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프로젝트에서 자,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해서 폴더 자동 적용을 누르셔서 이 서브 vi 폴더를 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서브 모듈 a.vi를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브 vi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러 입력과 에러 출력을 불러오시겠고요. 자, 에러 클러스터 자,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 연결해 주시겠고, 다음으로는 아이콘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기존의 아이콘 모양을 자, 잘라내시겠고요. 자, 텍스트에다가 서브 모드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리언 컨트롤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른 버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누른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놓을 때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자, 에러 물음표라고 하겠고요. 자, 커넥터 펜은 자, 여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우선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셔야 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입력으로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에러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자,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자, 에러 물음표 값에 따라 가지고 자, 에러 물음표 값이 자, 거짓인 경우에는 입력 에러를 그대로 마찬가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거짓인 경우는 그대로 내보내고, 참인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 텐데, 자, 불리언 값은 참이고요. 그 다음에 에러 코드는 제가 5000으로 하겠습니다. 자, 래피 같은 경우는 사용자 에러 코드를 등록하기 위한 영역으로 자, 5000번지부터 자, 9999까지 영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때는 자, 5000번지를 이용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문자열 같은 경우는 모듈 A 에러라고 하겠습니다. 모듈 A 에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이거를 그대로 동일하게 복사를 2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더 만들고요. 하나는 모듈 B라고 하겠고요. 자, 또 하나는 모듈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각각을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자, 모듈 B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를 B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5001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듈 B라고 하겠습니다. 자, 모듈 C.vi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에서 자, C로 바꾸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에서는 자, 에라 코드는 5002가 되겠고, 자, 모듈 C 에라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메인 VI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 VI를 자, 실행을 할 건데요. 자, 메인 VI에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 같은 경우는 자, 2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할 겁니다. 첫 번째 루프 같은 경우는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부르시겠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에서 자, 메인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서브 VI 3개를 시퀀셜하게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모듈 A, 그 다음에 모듈 B, 모듈 C 3개를 불러오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자,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타이밍 함수에 기다림 함수를 하나 넣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다림 함수를 하나 불러서 자, 값은 100ms를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하나의 불리언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불리언 컨트롤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자, 레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일단 보이지 않게 하겠고, 자,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로 바꾸게 되면은 이 VI가 실행이 될 때는 관련된 버튼 값을 우선 거짓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VI가 실행이 될 때는 관련된 값을 항상 거짓으로 설정을 해 주셔서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관련된 에라를 입력으로 인가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각각에 대해서 자, 컨트롤을 만들게요. 자, 하나 만든 거를 자, 여기서는 이름을 모듈 A 에라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2개 더 복사를 하겠고요. 하나는 모듈 B 에라라고 하겠고, 또 하나는 모듈 C 에라라고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를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클러스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클러스터의 원소로 이 3개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경계에 그 다음에 수직 중심 맞춰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경계에서 크기에 맞게 조정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 라벨은 자, 에라 컨디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라 붙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불리언 컨트롤은 이쪽에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도구 팔레트에서 바탕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 체크 버튼을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흰색으로 바꾸시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디버그 윈도우를 활성화하기 위한 불리언 컨트롤을 하나 만들 텐데, 자, 불리언 컨트롤 같은 경우는 클래식에 가보시게 되면은 클래식 불리언에 평평한 사각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겠고요. 이거를 디버그 물음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자, 온 하면은 파란색으로 하겠고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두리가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도구 팔레트에서 자, 흰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테두리 부분은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지금은 자, 인디케이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 관련된 값을 컨트롤로 변경을 해 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자, 메인 루프에서는 이 에라 컨디션이라고 하는 클러스터의 원소를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하겠고요. 그래서 자, 3개를 불러오겠고요. 자, 아래쪽을 자, 모듈 A 자, 에라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좀 정확히 해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에 보니까 뒤에 추가적인 라벨이 있네요. 이걸 지워주겠고요. 자, 물음표 뒤에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름 바뀌었죠? 자, 모듈 B 에라 값을 넣어주시겠고, 모듈 C 에라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한번 여기까지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쪽에 불리언 컨트롤이 있는데 지금 흰색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불리언 컨트롤이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제 배포하실 때는 디버그 모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고 있지 않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디버깅 하실 때 관련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디버그 윈도우가 활성화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디버그 윈도우를 통해서 뭔가 값들을 모니터링 하려고 하면은 이제 글로벌 변수를 하나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글로벌 변수를 하나 운영할 텐데요. 자, 글로벌 변수는 자, 내 컴퓨터에서 자, 새로 만들기에서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자, 글로벌 변수를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고요. 이거는 자, 대문자 자, 글로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글로벌 변수에서는 3가지 이제 정보를 표시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실버의 데이터 클러스터에서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 에라 입력 에라 출력이 필요하겠네요. 자, 에라 출력 값을 하나 불러오고 자, 여기에서 자, 프로퍼티에서 자, 캡션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라벨에 대해서 자, 모듈 A라고 하겠고요. 자, 이거를 2개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모듈 B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듈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정지 버튼에 대한 자, 글로벌 변수도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에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이 관련된 정지 버튼 이거를 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자, 글로벌 변수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에서는 자, 스탑이라고 라벨을 제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서브 VI로 다시 가셔가지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이 출력 에라 클러스터 값에 글로벌 변수 값을 하나 자, 불러와서 자, 모듈 A의 출력 값에 대해서는 글로벌 변수에 모듈 A라고 하는 자, 에라 클러스터 인디케이터의 값을 투영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모듈 B에 대해서도 자, 글로벌 변수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모듈 B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모듈 C가 있겠죠. 자, 모듈 C에 대해서 값을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자, 메인 VI에서 자, 디버그 루프도 하나 운영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메인 루프의 정지 조건에 자, 글로벌 변수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스탑이라고 하는 자, 인디케이터 글로벌 변수에 정의되어 있는 불리언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아래쪽에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에서 자, 이번에는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에서 디버그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디버그 루프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다림 함수 100ms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읽기로 변경하시고 이 값이 자, 참인 경우에는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버그 물음표라고 하는 값이 참인 경우에, 자, 여기에서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디버그 윈도우라고 하는 VI를 하나 호출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디버그 윈도우라고 하는 VI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그 윈도우를 만들기 위해서 자, 서브 VI를 하나 복사할게요. 자, 하나 복사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이름은, 자, 디버깅 윈도우라고 하겠습니다. 디버깅 윈도우라고 하겠고요. 자, 프로젝트에 관련된 VI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파일 하신 다음에, 자, 디버깅 윈도우를 추가하겠고요. 자, 디버깅 윈도우는 만드는 방법은, 자, 이 아래쪽과 같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게요. 자, 닫기 하시겠고, 자, 여기에서 뭐 아이콘은 dbwind,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dbg로 하겠습니다. 디버그 윈도우.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안에 케이스 구조만, 자, 지우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고, 자, 케이스 구조 사이즈를 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에라 클러스터는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하시겠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대해서, 자, 컨트롤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지 버튼 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변수에서 정의된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인 경우에도 정지를 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이거나, 또는 이 정지 버튼, 이렇게 가로로 해볼게요. 라벨을.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연산을 하나 부르겠고요. 자, 복합연산은 디폴트로 5화 조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정지하도록 운영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자, CPU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 자, 100ms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글로벌 변수에, 자, 모듈 A, B, C에 대한 각각의 에라 클러스터 값을, 자, 읽기로 변경해서 읽어오실 거고요. 자, 모듈 B, 자, 모듈 C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 경계로 마치겠고, 인디케이터를 각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 A, 그 다음에, 자, 모듈 B, 그 다음에, 자, 모듈 C 인디케이터를 각각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하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디버깅 윈도우에서는 100ms마다 한 번씩 이 글로벌 변수 값을, 이 인디케이터의 값을 투영하도록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자, 프론트 패널로 가셔가지고, 자, 뭐가 좀 많네요.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은, 자, 서브 VI이기 때문에 따로 표시하겠고, 자, 이쪽에, 자, 모듈 A, 그 다음에 모듈 B, 그 다음에 모듈 C 3개가 있겠죠. 자,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로 끌어오시겠고, 자, 위쪽 경계로 맞추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수평 중심 맞추시겠고, 자, 정지 버튼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그 윈도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부분만, 자, 사용자한테 보여주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아이콘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서, 자, 윈도우 모양을, 자, 윈도우 모양에 대해서, 윈도우 제목에 대해서는, 자, 디버그 윈도우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로 가신 다음에 메뉴, 수직, 수평, 스크롤 막대 보이지 않게 하겠고, 실행될 때 도구 모음 보이지 않고, 자, 크기 조정 허용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실행하실 때 보면 디폴트로 랩뷰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메뉴에 자동 핸들링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에라 핸들링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근데 이 두 개를 체크 해제하시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겠고요. 자, 에라가 있더라도 별도의, 그러니까 그 에라 핸들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에라 다이얼로그가 별도로 팝업 되지 않도록 운영하기 위함이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아래쪽 디버그 루프에서 이 디버깅 윈도우라고 하는 서브 VI를 하나 호출할 거고요. 호출하실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서브 VI 노드 설정에서 자, 호출할 때 프론트 패널을 보이게 하겠고, 그 다음에 원래 닫혀 있으면 실행 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디버그 물음표 값이 관련된 게 수행이 되고 나서는 다시 거짓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요. 관련된 서브 VI가 다 수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디버그 물음표 값을 다시 거짓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자, 관련된 코드에서 VI를 실행하실 때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서 자, 에라 컨디션에 대한 값을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원래 값을 자, 초기화를 해주겠고요. 그리고 디버그 물음표 값도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그 물음표라고 하는 값도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자, 복사하시겠고요. 자, 불리한 상수는 지우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다음과 같이 하시겠고요. 정지 버튼과 디버그 물음표는 동일하게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수행이 되기 전에 이 관련된 코드가 먼저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에라 클러스터를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두 개의 화일 루프는 이 관련된 코드가 수행된 다음에 수행이 되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VI에서도 자, 속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VI 프로퍼티에서 마찬가지로 실행하실 때는 시작 시 메뉴에 자동 핸들링 하지 않겠고, 자동 에라 핸들링 허용도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윈도우 모양에서 자, 윈도우 제목에서 디버깅 다이얼로그 운영하기라고 있고, 자, 사용자 정의하신 다음에 자, 체크를 다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실습 파일 코드 양이 많아 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서로 다른 VI 간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글로벌 변수가 필요하고,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프로젝트 파일 형태로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정지를 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도 초기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글로벌 변수의 이 스탑이라고 하는 값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한번 하고 종료를 하게 되면 이 값이 참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할 때 거짓으로 설정을 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게 디버그 윈도우 창이 뜨게 되겠고, 자, 디버그 윈도우 창이 떴다가 정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정지가 되겠고, 다시 버튼이 사라지는 동작을 하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디버그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메인 VI의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도 정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글로벌 변수에 스탑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딱 눌렀을 때 같이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모듈 B에 대해서 자, 에라 물음표 값을 참으로 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관련된 코드 같은 경우는 모듈 B가 수행이 된 다음에 에라 코드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 동작 중에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디버그 윈도우를 하나 활성화하셔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디버그 윈도우에는 다음과 같이 모듈 B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C가 에러인 경우에는 모듈 C인 경우에는 제가 잠깐만요. 지금 코드가 모듈 C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한번 자, 디버그 윈도우로 가볼게요. 지금 모듈 C에 대해서 참을 했는데 모듈 C 에러가 표시가 안 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은 A, B, A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걸 모듈 C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신 다음에 자, 모듈 C 에러 물음표 값이 참인 경우 자, 디버그 윈도우를 띄워 보면은 모듈 C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듈 A가 에러인 경우에는
그 앞에 모듈이 에러인 경우에는 뒤에서는 입력 에러 값을 그대로 바이패스해서 출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세 개의 값이 전부 다 모듈 A 에러가 표시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모듈 B인 경우에는 두 개만 표시가 되고, 모듈 C인 경우는 모듈 C 출력 값이 에러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이렇게 별도로 나중에 이제 배포를 하시고 나서 실제 동작 중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디버깅하기 위해서 디버그 윈도우를 별도로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봐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메인 프로그램 UI 상에서 보이지 않는 디버그 윈도우를 실행하기 위한 버튼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